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아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시장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같이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들이 어떤 극적인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이 금주에 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하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들, 그리고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도 종목 진단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 남자가 오시면 항상 장이 좀 좋았었는데, 이번 7월 초는 약간 삐끗하긴 합니다만, 7월의 남자, 최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 이사님. 네. 7월에 남자로 오셨는데, 네. 장이 언제 좀 반전이 될까요? 이게 홀수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5월달에도 망했거든요. 네네. 네. 4월달, 6월달 괜찮았는데, 네네. 이상하게 또 홀수달에서 망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달에는 좀 약하시군요. 네네. 근데, 네.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일 모레 그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네네. 분위기가 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네. 또 거기에 걸쳐 있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기일에도 지금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만기일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뭐 매도를 통해 가지고 뭐 부담을 좀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지만은 이번에 물량이 좀 많이 청산이 되는 모양새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기일에서는 이제 매수 우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가 뺐던 거 다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매매 동향 같은 걸 좀 살펴보시면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 많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좀 또 네네. 매수를 어제 순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밀어버리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정 어떤 다른 외부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을 이용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거나 네네. 걔네들은 이제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팔잖아요. 기계니까. 어제는 그냥 만건 이상, 만계약 이상 또 중간에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순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매수 기조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매도가 조금 확장되면서 주가가 밀린 것은 이제 뭐 바이오 때문이 아닌가 네네네.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부분들 그리고 네. 어제 많이 밀린 것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남아있던 거 뭐 찌끄레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나오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오늘 그다음에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계속 변동이 나와야 되겠죠. 네네네. 네. 일단 뭐 관장의 그런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장? 비우려면 확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빼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를 대려면은 여러 가지 뭐 유럽의 어떤 그런 네. 지수가 빠졌다든가 뭐 도이치방크에서 또 대규모 구조조정을 또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네네. 독일은 또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대장 국가에서 대장 은행이 구조조정한다. 규모도 상당하던데요. 10,000명 넘던데요. 이 규모적인 부분들이 뭐 얼마나 어렵길래 구조조정을 하느냐. 네네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유럽 상황도 좋지 않다 이렇게 네. 우리가 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 뭐 미국도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네. 그것이 또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또 상황이 근데 나오고. 그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나 뭐하러 하냐. 네. 그럼 뭐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왜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네요. 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이번 달 말에 있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한 달 좀 네. 딜레이 되는 상황이니까 또 다른 또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번 주말에 이제 또 연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네네.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얘기 되겠고 네. 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네. 요 내용인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데 물가 지표는 지금 예상하기에는 2.6, 2.7 뭐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럼 물가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금리 인하 뭐 기대감이 반감했다. 네네. 그래서 때리는 거가 있고 또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말 바꾸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해외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진짜 말 바꾸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오늘 이제 지수가 좀 가장 또 많이 빠졌던 게 이제 바이오 쪽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조금 어떤 지지선을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실제로 코스피 쪽, 코스닥 쪽,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그 밖에 대형 바이오주들이 지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바이오 쪽에 계속 악재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개인들이 또 가장 좋아했었던 게 바이오인데 이쪽에서 또 물론 일부 뭐 손실 매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버텨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쏟아지면서 또 견디지 못하고 팔아먹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악재가 있고 호재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뭐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니까 저점이다. 뭐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공중에서 나오는 바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천정에서 나오는 바닥은 의미가 없고요. 기술적 반등이고 또 냉정하게 보면 팔아먹기 위한 그런 매수일 수도 있거든요. 위에서 100개 팔고 밑에서 50개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조심하셔야 되겠죠. 뒤쪽에 종목 진단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시총 상위주인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왔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얘기가 조금 뭐 일본과의 그런 무역 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WTO 제소를 상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로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WTO에다가 이제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긴급 상정 의제로 긴급 의제로 이제 상정을 했다, 채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듣고 거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일본 측이 부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일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WTO의 그 어떤 규칙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전략적인 물자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치적 그런 보복이다라는 발언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들었을 때는 WTO가 우리 손을 좀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더라도 일본이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결정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뭐 그랬던 전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규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뭐 부당한데 우리 당하고 있을 수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을 공론화해놓고 나서 우리의 잘못보다 일본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본이 지금 전략적 물자를 꽉 쥐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일본 기업들과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 부회장이 저기 일본에 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죠. 일본 기업하고 접촉을 했는데, 야, 일본에서 만드는 거 말고, 대만이나 저런데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만드는 거. 우리 줘라. 그거 줘라.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승인이 나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막혀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요런 내용들을 일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충격이 좀 갈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올라온 배경은요, 일본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좀 잘 풀릴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수를 더 빼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조정하는 놈들이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정도였죠? 이제 지지선 때가 2050포인트 정도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움직임 정도로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밀렸다 그러면 오늘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순매수 기조를 통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따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상태로 된다면
오늘 지수를 뺐었던 어떤 그 요인들이 네. 해소가 된다라면 지수는 반등을 내일부터라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뭐 지수가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일조를 했던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서 네. 바이오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뭐 일전에 임상 3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중가까지 갔었던 HLB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반등이 하락까지 갔다가 반등이 또 강하게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9%까지 다시 밀리는 그러니까 이거 상황.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고점, 즉 7만 원대 중후반에서 네. 이게 2만 8천 원까지 밀리니까 반토막도 더 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전날 상한가까지 갔던 게 외국인 매수세다 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가 이제 반등할 것 아니냐 네네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또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실제로 조금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르는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절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벌써 해 잡수신 것 같은데 외국인은. 그러죠. 네. 이거는 지금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내용들이 그냥 네. 그대로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네, 네, 네. 추세가 더 빠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단기적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어구야.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상까지 간 부분이 네. 상품화 돼가지고 효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네. 아이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나갈게요. 그리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 네. 물론 뭐 내 자식이 나가서 성공한다 그러면 뭐 부모하면 좋겠지만 네. 근데 뭐 집안 살면 거덜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돌아올 기약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그 대체적으로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꼭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100주 팔아먹고 밑에서 50주 사고 네네네. 그다음에 다시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또 100주 팔아먹고 계속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량 다 팔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 기술적 반등 또는 이렇게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 기술적인 매수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천정에서 나오는 바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축소, 비중 축소 굉장히 그렇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굉장히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종목이었어요. 하면 이제 네. A씨 네, 이렇게 욕 나오는 네. 지금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오니까 또 나오면 아닐 거야 이러다 진짜 나오게 그러니까요. 되면 패닉이 와서 행동 못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론사가 이게 다 조장하는 겁니다. 이거 벌써 언론 뉴스는 조장하는 거. 네. 항상 이게 해보고 나서 이제 또 나오는 뉴스라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HLB 알아봤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 같이 네, 뭐 네, 네.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도 보면 오늘 낙폭이 장중에 10% 이상 빠지면서 이제 코스피하고 네. 빨리 일조를 했던 종목이네요. 삼성 바이오로 네, 이게 우리가 늘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회장님 나오면 조심해라. 이거 네. 근래 막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주주총회 가지 말라 이런 거 네, 있어요. 네. 지난번에 주주총회 이야기 전달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회장님이 얼마나 그냥 입을 잘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하는지. 이게 잘 네. 예, 거기 주주총회 참석한 사람이 블로그에다 뭐라고 썼냐면 당장 돌아가서 셀트리온 더 사야 되겠다. 네. 와 나는 이 정도 영업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영업력이 아주 그냥 짱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말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면은 우리 회사 망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기업은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가치 네. 대비 고평가되었다라는 네, 말씀이죠. 너무 올랐다는 네. 부분이고 네. 또 바이오잖아요. 바이오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뭐 바이오 업종이 다 안 좋은데 얘라고 뭐 혼자서 승승장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잘 나가면 바이오 업종이 같이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뭉텅이로 봐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고 너무 고평가된 부분이 항상 이제 발목을 잡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지속적인 매도 의견을 드려서 솔직히 저희들도 약간 인기가 많은 종목들 매도 의견에 비중 축소를 드릴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시세적으로 조금 많이 진행이 됐던 줄이셔야 부분에서 돼요, 비중 좀 계속. 축소라 네네. 말씀드리는데 계속 또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셀트리온 뭐 제약이라든지 제약은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 뭐 더 네. 빨리 얘네들은 떨어지는 또 모습.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더 심할 거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헬스케어 같은 게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다 내려왔어요. 얘는 이제 거래소로 안 가 있고 코스닥 쪽에 가 있으니까 더 심한 모양새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여전히 그게 유효하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셀트리온 집안이 거의 뭐 줄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풍지박산 난 거죠. 네. 6%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9.1%,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7.5%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많이 좀 하락폭을 더 키우는 그런 네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뭐 조심을 좀 하시고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줄이셔야 돼요. 네네. 네.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줄이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또 신라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 드디어 이제 저점을 깨는 모습들인데요. 이 신라젠도 참으로 도전을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팔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막, 계속 뭐 네. 네가 뭔데 팔려고 하는 가장 많이 드는 말이 공부 좀 하고 와라 이 얘기인데. 맞아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하여튼, 네, 신라젠도 참 사연도 많고 말도 많은데. 네. 최대 주주가 팔겠다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왜 팔까요? 나도 싫어! 이 얘기 하는 거죠. 팔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는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어떤 심리들이, 걔는 왜 파는 거지? 회사가 안 좋으니까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루머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네네. 이런 내용들이 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화된 어떤 여론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계속 팔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딱 보시면 HLB고 셀트리온이고 네네. 신라젠이고 많이 올랐어요. 시세가 굉장히 네. 많이 세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8,000원,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5만원이니까 15배. 15배. 진행되고. 15배면은 많이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업 여전히 적자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15배, 20배로 올렸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네. 네, 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안 되면 뭐, 난 몰라. 뭐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럼 그 기대감에 있던 것들 다 뒤집어, 뭐, 이렇게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지금 얼마나 끔찍한 위치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 감을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네. 지금 저도 리딩을 드리다 보니까 신라젠 같은 거에 매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시는 분들. 이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또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잘라내셔야 돼요. 그 비중을 계속 축소하셔야 되고, 이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올라오면 그때 가서 잡더라도, 일단은 추세가 하락으로 들었더라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하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리스크는 좀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렇게 단기 하락폭이 커져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네. 큰 희망을 같이 보고 조금씩 찢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또 찢어내면 충격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냥 갈기갈기 찢으세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좀 우려가 저희들도 우려가 되긴 되는데, 뭐 실제로 지금 또 시장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좀 이렇게 좀 주의를 많이 좀 요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장 오늘 상승에 조금 견인을 하나 싶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대형 바이오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네. 상승폭이 꽤 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이끌어 올리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나마 된 건데 네네.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시장을 그나마 이 정도 컨트롤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네. 다른 쪽에서 뺀 것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졌다.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만약에 마이너스 한 2%씩 빠졌다 그러면은 네. 오늘 시장 끔찍한 거예요. 그냥 네. 긴 장대 양봉, 그렇죠. 음봉이 나와가지고. 네네.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빼게 됐을 때는 자기네들도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뭔가 꿍꿍을 만들고 있는 네네네. 놈들, 네 그런 놈들이 아니에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빼서 죽이더라도 삼성전자는 네. 잡아라. 시장을 이제 변동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표면적으로는 지금 일본과의 규제, 그다음에 네. 바이오 쪽 이야기, 반도체 쪽 이야기 네. 이런 쪽으로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반도체 관련한 부분은 일단은 네네. 핵심 소재 쪽에서 일본이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뭐 단기간에 충격은 없을 것이고 음.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같은 부분들도 지금 나쁘게 나오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네. 더 나빠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고 오히려 단기간엔 이득이고 이렇게 되니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부담될 거 없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한 47,000, 48,000에 네. 고점도 계속 약간 걸리는 좀 부분이 답답하겠죠. 한데,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또 보면은 약간 이제 답답하다는 것 정도만 좀 감안하시면 네. 뭐 특별히 저거 부담될 것 같지 않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모양새가 삼성전자보다도 나빠요. 조금 좀 나쁘네요. 네네네. 그래서 단기 상승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큰 상승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모양새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라서 비중 많으신 분들 조금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비중은 항상 네, 맞습니다. 맞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급하게 네. 뭐 일본의 어떤 규제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바이오주에 대해서 저희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 팟빵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비중 축소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담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거고 섭섭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네. 바이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언제 바이오가 좋아지냐? 네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때쯤 되고, 네 정말 질려버릴 때 그냥 아유 바이오 다 싫어, 다 팔았어요. 아마 이 얘기 나오면 슬슬 바닥 잡지 않을까. 네, 바이오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더 빠져요. 네. 아니, 방법이 없습니다. 웃을 네. 일이 아닌데 네. 참 이게 참 시세라는 게 한 방향을 잡아버리면 정말 개인들이 모든 게 다 포기할 때까지 그렇죠. 밀어버리니까 정말 토 나올 때까지 그 네. 구토의 문턱. 네. 네.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들까지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전체적인 시세적인 상황들 그리고 전체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행동하시는 우리 분들이 그 좋을 부자아빠 것 주식학교 뭐 부자아빠의 말씀이나 우리 방송을 좀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는 업종 또는 종목 네. 그 어떤 모든 것을 막론하고 네네. 추세 하나는 잘 보잖아요. 맞아요. 네. 추세는 그러니까 추세, 시세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어디다 갖다 붙여도 돼. 이건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방송을 잘 듣고 이런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그 어떤 업종, 그 어떤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리스크 관리하시고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큰 비만, 우방만 피해가도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 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든 바다로만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큰 비 피해가면서 그렇죠. 아주 큰 우박은 피해가시면서 태풍은 피해가시면서 가실 수 있는 방송이 저희들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멘트를 그러면 제일 간단한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뭔가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거 굉장히 쉬운데 어렵거든요. 이 시세라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1, 2년 공부한다고 보이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고요. 네. 맞아요. 부자빠 주식학교 오시면 만나실 네, 수 만나실 있습니다. 수 있는데 그 만나도 그냥 뭐 아무나 안 만나주니까. 네네. 네, 그렇죠. 자, 오늘 마무리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요걸로 같이 하시죠. 마무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